일단 당장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원진들을 보면은 이미 경제력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고 사회초년생분들은 주식 투자부터 먼저 하시지 말고 실거주 한 채부터 마련하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5 네네. 불인데 어떻게 네네. 접근하면 좋아요? 이 방송을 음 듣고 감명 받으신 분 "투자하고 네. 싶다." 일단 저는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야 되나요?" 또는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 때 샀을 때는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근데 거꾸로 이제 스콜피언 캐피털 공매도 나오거나 산불 갔을 때 막 사람들 "망했다. 팔자." 이럴 때 샀을 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좋은 매수 타임인가?"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 네네.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가 높은데 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또 냉철하게 또 타이밍 상황을 이렇게 또 보시는 게 네네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아이온큐의 인수합병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액수가 되게 컸던 걸로 음. 그 이슈 혹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게 사실 한국에는 크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저는 음. 이제 그 서양에 있는 아이온큐 투자자들이랑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요게 굉장히 핫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조사를 해 봤더니 음. 7월 말에 7월 말에 제임스 알투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뭐 헤지 펀드 매니저도 했고 작가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기업가로 20 개가 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구글의 내부 문서를 유출을 시켜서 그 구글이 어떤 회사를 인수할 건지 요거를 뭐 유출한 사람이기도 한데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그 유료 뉴스레터를 통해서 "아이온큐 인수합병이 가까웠다. 음. 한 700 에서 8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아이온큐를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그 서양에 있는 투자자들이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당장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온큐 임원진들을 보면은 이미 경제력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돈만 보고 인수합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일단 뭐 그 인수합병을 할 만한 기업이 IBM이나 구글이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이온큐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라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타고타고 그분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인수합병이다."라고 했지만 뭐 그런 가치 평가 작업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사람들이 "이런 헛소문 나오면 아이온큐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이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이온큐가 레이더망에 걸렸다는 거니까 어느 어. 정도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제 빅테크들도 이렇게 딱 포착을 한 거군요, 레이더망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이 양자 컴퓨터 진짜 제가 2년 전에 가을바람 월드님 통해서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약간 공상과학 같고 그쵸, 그쵸.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 같았는데 사실 네네. AI 인공지능도 이번에 챗GPT로 확 와닿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진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그러면 네네. 전체 다 막 빅테크까지 그런 흐름들도 음 다 포함해서 세계 네네. 1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뭐 비슷한 덩치에 있는 리게티나 D-Wave는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구글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는데 아이온큐가 1 등이 맞냐?"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음. 근데 고거는 공부를 쪼금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회사의 로드맵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로드맵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30 년까지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로드맵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오류가 수정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언제 낼 건지 목표 연도를 아예 지워 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들도. 근데 IBM이 이제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아이온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경쟁 상대인데 여기도 그 오류가 수정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2026년 뒤 어느 시점엔가 도입하겠다."라고 썼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5 년에 그 기술을 담은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어닝콜에서도 2025 년에 그 컴퓨터 가져오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빅테크들이 돈이 많을 수는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특수한 첨단 기술이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이온 트랩 방식은 아이온큐의 웬만한 핵심 인재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요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그 빅테크와 경쟁사에서 뛰어난 인재들도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블루 오리진 등등 음. 매월 뭐 한 5 명에서 10명 정도씩 계속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구글하고 IBM 외에 네네. 그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거는 양자 컴퓨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 추구하는 바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 테슬라 투자자분들한테 도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어쨌거나 그 자율주행이나 AI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한테 지금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은 슈퍼컴퓨터고 여긴 양자 컴퓨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테슬라가 아이온큐랑 교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테슬라가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요거는 저 개인만의 상상인데 어. 고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액수가 만약에 크다고 하면 상당히 네. 크다고 하면은 아이온큐의 그 주요 경영진들이 회사를 매각할 의사는 뭐 있다 없다고는 보지는 않고 쪼금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일단 본인들이 돈이 궁해서 회사를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회사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현금이 빵빵한데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현금이 고갈된다면 회사를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럴 확률이 저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또 가정을 해 봐야 되니까 네네. 현금이 다 떨어져서 만약 매각한다고 하면 음.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금이 떨어질 때까지 어. 성과를 못 내면 이미 상장 폐지를 각오하고 사람들이 하겠죠. 네. 근데 그 타임 프레임이 사실 2025 년에 변곡점을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사실 별로 안 남았습니다. 1년 반이면 아마 쇼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이면 사실 6 분기잖아요. 네네. 6 분기인데 아까 15 정도를 썼으니까 이게 90 네. 이기 때문에 500 이면은 그래도 아직 400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그쵸.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조 시설 같은 걸 더 짓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비용을 소비할 거라서 음. 뭐 고 부분은 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진짜 더 제조 시설 늘린다는 거는 더 좋은 거니까 투자를 음. 위한 현금 네네. 투입이니까. 그렇군요. 와 네. 진짜 아이온큐 대단하네요. 그 최근에 또 네. 초전도체 이슈로 아이온큐 투자 판단을 '아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아이온큐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초전도체 이슈랑 아이온큐 투자랑 좀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아서 저도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실제로 그 상온 초전도체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온 트랩을 쓰는 아이온큐는 주가가 빠지고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잠깐 있긴 했어요. 한 2-3일 정도?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쓰는 분들 또는 그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봤는데 어떤 대답을 받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점은 아직 이 상온 초전도체 LK99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매매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요런 생각들이셨고, 이 상온 초전도체가 진짜라고 해도 지금 초전도체 방식을 쓰는 양자 컴퓨터는 일부러 극저온을 쓰는 거거든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 환경의 여파를. 그래서 '상온이 된다고 해도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고, 어. 마지막으로 상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 좋아지는 거는 원래 그 극저온으로 만드는 냉동고를 쓰는데 그거를 뺄 수 있으면 이제 에너지를 덜 쓴다 정도지, 원래 초전도체 방식의 문제는 양자적인 문제가 많아요. 이제 인공적으로 큐비트를 만들기 때문에 큐비트들이 동일하지 않아서 수율 문제가 있고, 이제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연산을 오래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요것들은 뭐 상온 조전도체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LK99가 나와서 "양자 컴퓨팅 판도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유튜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한 말이 아닌가라고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온 트랩 방식이 훨씬 앞서가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 네. 수가 있고 투자 결정일 수 있다. 그쵸. 섣불러도 너무 섣부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미국 정부가 네네.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이렇게 3개 분야를 턱 찍어 가지고 음. 중국 투자 금지를 공표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아이온큐 투자에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행정명령 나오고 나서 이틀 3일 연속으로 부진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뭐 국가 정책 나오거나 이러면 좀 분석을 해 봤는데, 미 정부 기관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너무 큰 제재를 가하면 이 첨단 전략 기술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면서 적대 세력들은 발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 들어가는 금액을 막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미국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반도체 AI와 양자 컴퓨터를 같은 선상에 놨다는 게, 그럼 사람들이 '어 양자 컴퓨터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 요런 맞아요. 관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게 반도체 AI 그다음에 나온 게 양자더라고요. 저는 뭐 그쵸. 바이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양자가 나올까. 그러니까 음 이게 큰 방향은 이미 국가적으로나 이게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리더십들은.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아이온큐가 1 등이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네. 야 그렇구나. 그 가을바람 월드님 그 중현 네네. 대표님은 이 네. 아이온큐 정보를 어떻게 팔로우하세요? 일단 저는 아이온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는 다 읽고, 음. 그 외에 이제 양자 전문 언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올라오는 것도 뭐 주에 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하고, 또 저희 그 양자 스터디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보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고거를 보면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차고 넘칩니다. 어. 그래서 같이 공부하니까 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놓치는 것도 캐치해 주셔서 저는 이 스터디 커뮤니티를 만든 걸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주인님 그러면 그 스터디 모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는 이 아이온큐 장기 주주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뭐 그 가격 리딩은 절대 하지 않고요. 매수매도 추천을 하면 아예 강퇴를 당하는 방이고, 음. 같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을 올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토론을 하는 방이 있고요. 거기서 약간 심화된 과정으로 제가 멤버십 런칭을 했는데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고 펜딩이라는 업체와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불특정 대중들한테 공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저만의 솔직한 생각이나 제가 어떻게 부를 증식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 이제 아이온큐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들 또는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뭐 그런 유료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카톡에 있는 거는 이제 네. 좀 무료로 하시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심화적으로 가서 쪼금 더 이런 얘기들은 펜딩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 고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을바람 월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뭐 사실 요거는 제 전략을 말씀드려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나이나 감당 가능한 리스크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제 20대 분들, 30대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실거주 한 채 부동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거는 뭐 피터 린치나 이런 투자의 대가들도 강조했던 점이죠.
왜냐면은 일단 부동산은 초보자가 해도 장기 투자가 쉽고 승률이 높죠. 왜냐면 쉽게 사고 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부동산 쪽을 먼저 파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제일 갈 수 있는 상급지에다 투자를 해 놓고 거기서 이제 돈이 남으면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실전으로 해 보면서 공부를 해 보라."라고 조언을 드리는데, 왜냐면 초보자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가격이 너무 자주 바뀌고 얼마든지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집 마련은 일단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계속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실패했을 때 이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 방식으로 금액을 늘려왔거든요. 저도 사실 실거주 한 채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동산 외의 금액으로 주식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일입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주식 투자부터 먼저 하시지 말고 실거주 한 채부터 마련하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그 아이온큐 투자 전에 주택을 구매하시고 아이온큐를 보신 건가요? 그쵸.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먼저 집부터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온큐 투자하시다가 이제 집에서 집을 이제 그 렌트를 주고 네네. 이 자금을 또 그걸로 투자 또 예. 고런 식으로 쌓아 올라갔죠. 그럼 만약에 집을 구매 안 하시고 아이온큐 음. 투자부터 하셨다고 하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불일 때 아마 다 던졌겠죠. 아 그래요. 그 공포는 아마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고런 면에서 이제 음. 제가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피터 린치의 조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그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거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음. 안정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또 네. 아이온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셔 가지고 진짜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부동산 얘기하셔 아닙니다. 네.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군요. 예. 뭐 선정을 한 게 아이온큐지 사실 이 음. 투자법을 어디에 적용해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건 사실 "아이온큐 지금 사도 되나요? 언제 그쵸. 사면 좋을까요?" 요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요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 기업에 대해 모른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남한테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가.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자기가 그 종목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주식 시장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미장 열릴 때 보면은 뭐 "도박장 문 열어." 막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가지고 그 밈 같은 거 올리시면서. 근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주식 시장은 전쟁터거든요. 이게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 돈을 먹겠다.' 이런 전쟁터인데, 그거를 희화화해서는 저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설득해서 투자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을 갖추시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렇게 좀 현명한 장기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바람 월드의 권중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